안녕하십니까. RUTC 구현아 선생입니다. 제대로 된 수능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올바른 시작을 해야만 수능 영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과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쨌건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능 영어 독해 27문항을 정복하는 거겠죠. 어법 한 문제를 빼고 독해만 따지자면 27문제인데 그 27문제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나는 독해 27문항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독해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딩 스킬입니다. 유형별 리딩 스킬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정복할 수 있거든. 그런데 리딩 스킬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만 읽고 아니면 여기가 답의 근거다. 이 부분을 읽고 답을 찍는다. 등등등 리딩 스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그렇게 몇 가지의 원리로 정리되는 그런 리딩 스킬 말고요. 전 유형별 리딩 스킬을 완전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전 유형별이라 하면 주제, 요약문 완성, 첫 문장이 빈칸일 때, 중후반 문장이 빈칸일 때, 끝 문장이 빈칸일 때, 어휘, 연결사, 문장 제거, 문장 삽입, 글의 순서까지 전 영역에 있어서 리딩 스킬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리딩 스킬을 제대로 배우면 독해를 정복할 수 있겠군요.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제가 리딩 스킬을 배웠습니다. 첫 문장이 빈칸일 때는 여기 읽으면 답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리딩 스킬은 배웠는데 정작 우리에게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리딩 스킬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문장이 너무나 길고 복잡한 거야. 그래서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겁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 한 번에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네가 리딩 스킬을 배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이번 수능에서도 보셨죠? 이번 수능 지문 난이도 어땠습니까? 리딩 스킬 실컷 배우고 이해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문제를 딱 풀려고 하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 해석이 한 번만에 안 돼.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미 시간 지나고 있죠. 이미 작문 풀 때 시간이 끝나고 있죠. 그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의 정확한 해석이 되려면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장 구조가 한 번에 보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것 없이 한 방에 해석이 됩니다. 한 방에 해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 단어 중요해. 하지만 단어 뜻만 알면 해석이 되겠습니까? 단어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길고 복잡한 문장이 해석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문장의 구조가 한눈에 파악이 돼야만 정확한 해석이 한 번에 되고 정확한 해석이 한 번에 돼야만 필자의 숨겨진 뜻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와야만 리딩 스킬이 도움된다 이거야. 네가 지금 단어를 외워야 되겠지만 단어를 알아도 문장 구조를 모른다. 문장 구조가 모르면 문장이 길어졌을 때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필자가 그 문장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 있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지문 해석을 다 했어. 근데 정답이 몇 번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맞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한 번에 딱 해석되기 위해서 결국 가장 기본이 되면서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문법, 어법, 구문입니다.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 제대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할 겁니까? 기출 문제부터 분석할 겁니까? 리딩 스킬부터 배울 겁니까? 아니면 주구장창 단어만 외울 겁니까? 문법과 어법과 구문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수능에서 1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긴 문장 나오는 순간 당황되고 해석하기에 급급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석하다가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놓치고 리딩 스킬은 생각도 나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헤매다가 여러분들은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려면 절대 독해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독해부터 하지 마라. 독해부터 덤빌 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올해 6월, 7월이나 8월, 9월에 그러니까 뒤늦게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지금 4등급인데요. 저 지금 3등급인데요. 저 지금 9등급인데요. 지금 수능이 2달 남았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나는 분명 독해를 덤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가 정말 제대로 실력을 쌓고 싶다면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독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부터 정리하고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부터 열어야 된다고 나는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절대 수능은 얄팍한 꼼수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기본기부터 쌓아야 된다. 이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선생님은 현장에서 매년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강만 하는 선생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20년 가까이 고3 아이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든 내신 대비를 다 해가면서 수능까지 커버해 가면서 절대 망해도 2등급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내기까지 나는 학원장으로서 현장파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 전달하고 싶습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독해부터 하는 것 안 됩니다.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EBS부터 합니까? 지금 바로 빈칸 추론부터 합니까? 아니 지금 바로 스킬을 배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어의 기본기가 되는 문법, 어법, 구문을 확실하게 다지셔야 된다. 겨울방학이 너무나 좋은 기회죠. 하지만 그 겨울방학 무작정 강의만 듣고 시간을 보내면 결국 3월 모의고사 때 여러분은 후회하게 되고 그때 가서 다시 내가 문법을 좀 해야 되는구나. 내가 구문을 좀 해야 되는구나. 내가 구문 독해가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시작부터 제대로 가자. 제대로 된 영어 공부의 시작, 그 첫 단추는 바로 그래머와 센텐스와 리딩입니다. 아시겠죠? 순서를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문법, 어법의 뿌리를 내리면서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열고 문장 구조가 보이면서 해석이 된다면 그 해석을 통해서 필자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를 한눈에 한방에 간파하고 그래서 전 유형별로 리딩 스킬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이런 기본기를 탄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학습 방법과 제대로 된 시작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열심히만 하면 절대 안 된다. 전국의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낼까요? 벌써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은 12월 초부터 공부를 시작했던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역시나 내신은 상대평가지만 수능은 절대평가니까 우리 모두가 1등급에 도전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절대평가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덤벙대지 말고 열심히만 하지 말고 제대로 시작해라. 그 제대로의 시작은 나의 영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어 학습 방법 그리고 잘못된 것들로 잘못된 공부 습관들로 여러분들이 체질되어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영어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야, 그런 얘기 들어봤지. 어릴 때 습관이 끝까지 가잖아. 사람의 시험의 결과 체질대로 나오잖아. 아니 나는 시험만 치면 안 돼. 나는 시험만 치면 평상시보다 못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나는 시험만 치면 잘 쳐. 나는 영어만 보는 순간 해석이 저절로 되면서 정답이 보여. 이런 체질이 있습니까? 그런 체질이면 지금 이 얘기 듣고 있지 않겠지. 여러분들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 바꾸는 기간 동안에는 참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니? 나 원래 하던 방법대로 하는 게 편한데 나의 오래된 습관과 나의 오래된 체질을 바꾸려면 참 힘들 겁니다.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하겠는데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 항상 우리 RUTC 학생들, 이투스 학생들 어떤 학생들을 만나더라도 이 세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네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해라. 정말 네가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그 세 가지가 뭐냐? One heart,
whole heart, continuity. 뭡니까? 일심입니다. 일심. 뭐죠? 내 목표를 하나로 두라는 거죠. 다른 것 여러 가지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게임도 잘하고, 내가 연애도 잘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일심합니다. 선생님의 목표는 이거죠.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나를 만나는 모든 학생들의 영어 고민을 나는 해결해 준다. 그 목표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수능 나의 목표 그 하나를 정하시고 거기에 일심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전심하셔야 됩니다. 전심이 뭐냐? whole heart. 내 모든 걸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표는 정했어. 근데 올인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 양다리 걸치고. 맞니? 하나의 목표를 정한다. 일심. 맞죠? 그리고 나서 전심. 나의 모든 걸 올인한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일심과 전심까지는 하더라고.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일심, 전심을 한 3이라는 거야. 어떤 아이들은 한 달 하는 거야. 어떤 아이들은 한 2주 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어는 지속입니다. 지속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나 예전에 그 이투스 올해 런칭했었죠. 처음 이투스에 여러분들에게 오픈 인사하면서 TCC를 하나 올렸었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받고 싶어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투스에 있을 겁니다. 선생님 TCC 모여져 있는 것 중에 맨 아래쪽에 제일 처음으로 올린 TCC인데 일심, 전심, 지속이란 노래도 불렀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싶어서.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 간단하더라고. 뭐만 되면 되냐?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의 영어를 바꾸고 싶다면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지속할 겁니까? 여러분들 1등급 할 때까지 지속할 겁니까? 아니지. 우리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죠? 우리의 일심, 전심, 지속은 바로 수능 영어 시험 직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구현아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순서를 지키세요. 순서를 지켜줘. 이제까지 계속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 순서를 지켜줘. 영어의 기본기가 없는데 수능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가셔야 되냐? 그래머의 뿌리, 센텐스의 뿌리, 리딩 뿌리를 반드시 내리고 영어의 눈을 제대로 확 열고 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도 올해 수능 문제만 분석해서 되겠습니까? 아이, 뭔 소리. 적어도 5개년 이상의 유형별 문제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리딩탑, 그래머탑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강좌는 뿌리 시리즈와 탑 시리즈로 이어지는데 뿌리 시리즈는 영어의 기본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 강좌로, 그리고 탑 시리즈는 이제는 그 기본기를 기출문제 적용을 통해서 완전 분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탑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찌됐건 스케줄입니다. 12월, 1월, 2월은 개념과 기출을 완전히 정복해라. 이게 여러분의 스케줄이 되셔야 돼요. 내 강좌의 커리로 얘기하자면 뿌리 시리즈와 탑 시리즈를 끝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건 빈칸만 집중, 뭐 주제만 집중, 뭐 독해만 집중 이러시면 안 돼. 12월, 1월, 2월은 전 영역에 있어서 개념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기출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6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어법을 진짜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 가서 문법 한다고? EBS하고 파이널 해야 되는데 바빠서 미칠 것 같은데 정말 조마조마하고 답답하고 안 하기도 찝찝하고 하려니까 시간 없고 그렇게 될 겁니다. 12월, 1월, 2월에는 반드시 개념과 기출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 순서는 그래머, 구문, 리딩 이라고 했어. 그런 다음에 3월 모의고사를 보겠죠. 3월 모의고사 본 후에는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시작하시면서 EBS를 병행하고 여러분의 내신과 수능을 한꺼번에 잡는 스케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자, 구현아의 오늘의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공부는 빵빵 맞죠? 공부는 순서가 있다.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되겠죠. 결론 보이지?
어법, 구문, 리딩 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을 완전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까지 잘못된 영어의 각인,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영어의 뿌리, 그리고 잘못된 여러분들의 영어 문제 푸는 체질 박살내주겠습니다. 박살내주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뿌리 시리즈. 그래머 뿌리와 센텐스 뿌리와 리딩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영어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12월, 1월, 2월에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기출까지 분석이 끝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3월 모의고사 때 웃게 될 것이고, 그 3월 모의고사 때 정말 그 이후로는 여유롭게 EBS 문제와 각종 모의고사에 자신이 배운 리딩 스킬을 적용하면서 아, 이렇구나, 아, 맞구나, 내가 한 게 맞구나 확인하는 그런 행복한 수험 생활이 이어질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TCC 마치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나 또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지금 앞으로 갈 길 많잖아. 수능 치는 그날까지 선생님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 이후로 올바른 학습 계획 잘 세우시고, 또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 정말 상담이 필요하거나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학원 홈페이지, 선생님의 굿파워 학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내 개인 핸드폰 문자로 너한테 문자가 갈 거야. 그러면 그 번호로 여러분이 문자를 하거나 또 카톡을 통해서 질문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